몰랐어 이거.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찍었는데 나중에 뭐라고 이거 찍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왜 찍지 마라 그러냐. 그래서 또 허락을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나는 계속 찍었어. 찍으니까 이 자료가 남잖아. 안 그러면 예. 그냥 예. 실시간으로 한다고 그 동영상이죠. 동영상으로 해야 돼. 나는. 예. 동영상. 아주 자유롭게 하셔요. 그래서 감사하게. 원본으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원본을 다 폐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치, 숫자를 못 맞추니까. 예, 예. 그리고 하나는 진짜 하나 가짜 놓으면 표가 나니까 예, 예. 전체를 다 갈아치기 한 것 같아. 이거는 사전 투표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반짝반짝거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걸 진짜라고 갖다 들이내밀고. 그 접은 것도 하나도 없고. 저 하나도 안 접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끔 하나 안 접었다 하더라도 전체를 안 접어놓은 이런 게 어디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 순 거짓말이지. 원본을 다 폐기를 해버리고 조작을 해갖고 이것도 다시 만들어서 그죠. 빳빳하게 해가지고. 네, 이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샘플로 내놓은 건데 이것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이렇게 대범하잖아, 그죠? 예. 대범하고 진짜 이 나쁜 짓을 해도 이렇게 대범하게. 자. 원본을 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원본을 전혀 보관을 하지 않고 되겠죠. 이게 재검표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부정한 게 너무 많이 나온 거죠. 예. 이거 전체를 다 이렇게 갈아치우면 이게 선거를 누가 믿어요? 아무도 못 믿는 거지. 그렇죠. 모든 게 다 빳빳한 종이네요. 예. 진짜.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이거 보니까 진짜 깜짝 놀라면서도 긴가민가 하잖아요. 네.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래서 자꾸 이제 물어봤죠. 이제 이런 이제 개표에 많이 참관한 분들한테. 네. 그분들도 이제 긴가민가한 거예요. 왜 긴가민가 하냐면 그 개표장에도 이런 가짜 투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 동영상 보세요. 거기도 보면 빳빳하게 더미로 이렇게 네네. 넣고 씌는 거. 그 가짜를 투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재검표 할 때는 전체를 다 가짜로.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가짜거든. 그 애초에 그는 QR 코드에 무게 중심을 많이 뒀었잖아요. 맞아요. QR 코드가 이제 우리가 QR 코드 내가 여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런 QR 코드잖아요. 이거는 이제 봐가지고 잘 모르. 이게 원래 QR 코드를 선관위원회에서 왜 QR 코드를 쓰냐? 그때 사전 투표지는 이제 원래 우리가 투표 당일날 투표지는 어떤 걸로 하냐면 요런 표거든요. 여기 뭐 좀 이상하긴 한데 여기 요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절치선이거든요. 네네. 여기 이제 그 선거법에 다 규정이 있어요. 여기 해가지고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여기서 칸은 몇 센치고 절치선은 이쪽으로 몇 센치고 이쪽으로 몇 센치고 다 규격이 있어요. 그리고 요 색깔은 어떤 걸로 하고 요거는 도장을 찍고 여기 뭐 이런 모든 이거 법정 이제 규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어기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어기면 이제 비정규 투표지라고 무효로 그러니까 가짜가 들어가지 않게 하고 또 번호 여기에는 이제 번호가 들어가 있거든요. 일련 번호가. 일련 번호면 선관위명 또 선거명 뭐 그리고 1년 뭐 1, 2, 3, 4 이렇게 카운트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몇맥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거는 선거일 당일 4월 15일 날 이제 투표한 사람들 요걸 받아요. 받으면 거기 투표관리관이 있는데 거기 이제 보조원들이 이걸 하나씩 줄 때 그 사람 신분을 확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명부를 확인해서 주민등록을 보고 이 사람이 맞으면 이제 요걸 투표지를 하나를 주면서 이게 절치를 해요.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럼 여기 절치선에 번호가 있거든요. 그거는 따라해가지고 함이 또 있어요. 복병 함이. 그거다 넣고 이 사람은 이제 기표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가서 접어가지고 투표지 함에다가 넣잖아요. 넣으면 이제 이 사람 투표를 마치고 가잖아요. 이 절치선 다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보관을 하냐면 가짜 투표지가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절치선 숫자하고 투표지 숫자하고 나중에 다 대조해가지고 안 맞으면 가짜 투표지로 보면 되잖아요. 그래 이것도 다 봉인을 해요.
그 관리가 또 참관인들이 다 사인 도장 이렇게 해가지고 다 봉인을 해서 다 보관을 해놓는 거거든요. 이 선거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데, 근데 이제 아까 여기 보면 여기 QR 코드는 왜 QR 코드를 이제 쓰냐고 했는데, 이제 이 사전 선거를 위해서 이제 QR 코드를 한다는데, 원래는 그 공직선거법에 보면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쓰라고 돼 있어요. 네. 바코드는 아시잖아요. 우리 그 뭐죠, 영수증 같은데 네네. 바코드 있잖아요. 우리 내가 여기 없는데 책에 보면 있잖아요. 네? 책. 바코드 책에 있나요? 네, 책. 요즘은 책에도 QR코드 쓰기도 아, QR 코드. 여기 있다. 여기. 네. 이거 보세요. 바코드도 쓰. 이게 바코드예요. 이게 네. 막대 모양의 바코드인 거거든요. 네. 이것도 다 여기 번호예요, 번호.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아까 투표지 1년 번호라는 거는 적어도 이제 선거인이 뭐 15만 명 중에 투표를 그럼 12만 명이 했다 그러면 이제 12만 번까지 이제 그 번호가 다 1년 번호가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코드가 있는데, 이제 이 바코드를 원래 여기 바코드를 하라고 법에 법정화돼 있어요. 근데 이걸 QR 코드로 이렇게 사용을 해오고 있고 2016년도인가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계속 이제 그 시민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이것도 불법 위법이다. 그냥 법에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써야 되는데 왜 QR 코드를 쓰냐 자꾸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대법원이 답변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건 위법이거든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려고 그랬지, 대법원이 법을 뭔가 해석은 할 수가 있잖아요. 비슷하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그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 다르잖아요. 다른 걸 갖다고 하는 거, 그 법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대법원은 해석만 하라는 거지. 이 막대 모양의 바코드는 요건데 QR코드를 쓴 투표지를 유효화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무효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법리가 있는. 근데 선관위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요거는 뭐 2차원 바코드다. 그 2차원 바코드라는 말은 그럴듯하게 지원했지만 막대 모양이라는데 이게 어디 막대 모양인가요? 점이지. 그거는 형상. 점이가 사각형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2차원 바코드니까 괜찮다. 근데 누가 저 마음대로 2차원 바코드를 쓰라 그랬어. 법에서는 국회에서 분명히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요걸 쓰라고 국회에 정해줬는데, 선관위가 저 맘대로 이걸 쓰면서 이게 2차원 바코드라고 그렇게 저 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이 이거 답변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동안 판례에서 이게 옳다 그러다 아직 판단을 안 내려줬는데, 기존 그 대통령 선거하고 지자체 선거에도 이걸 썼거든요. 썼지만 판단을 아직 안 내렸어. 우리는 계속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걸 위법화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다 뭘 넣는지 몰라요. 네, 여기는 바코드에 숫자만 들어가잖아요. 네네. 여기는 별의별 게 다 들어간대요. 오만 개 다 들어가요. 예, 음악도 들어가고 그림도 들어가고 파일을 넣을 수 있다는 거, 이 안에. 그리고 암호를 넣을 수가 있대요. 아까 스캐너로 삑삑하면 숫자가 찍히지만 이 안에 거기에 우리가 모르는 암호도 집어넣을 수 있고 별의별 정보를 다 넣을 수 있고 엄청 많은 정보를 넣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 쓰는 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사실은 재검표 검증기일에도 이게 무효라고 주장은 했거든요. 그럼 4만 몇천 표가 다 무효화돼야 돼요. 그럼 투표 결과가 달라지. 그렇죠. 그리고 4만 몇천 표가 무효하면 그 선거 자체가 무효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도 200표가 민경욱 대표가 150표를 더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숫자가 자기가 받은 표 숫자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150표가 늘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지금 언론들이요, 그때 이제 6.28 그 재검표 후에 네. 그냥 결과만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294표인가 저기 민경욱 대표 네. 표로 그게 인정이 됐잖아요. 네, 한 더 차이가 전역표 중에서. 차이가 더 줄은 거죠. 근데 언론에서 그걸 가지고 결국에는 그 숫자만 가지고 요번에 그 저기 재검표 결과 민경욱 대표의 당락에는 그게 지장이 없었다. 요렇게만 이렇게 딱 초점을 맞춰갖고 보도를 했거든요. 그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 표를 전부 다 이런 걸 갖다 놓고 나는 이게 가짜 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진짜 표가 아니에요. 진짜 표는
이렇게 빳빳할 수가 없죠. 예, 진짜 편한 내가 그 당시에 선거 당일날 이제 찍은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봤거든요. 네네. 그때 개표할 때는 막 이렇게 구겨진 걸 또 모아가지고 이제 개표 종사하는 분들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더미를 놓고 그거 가지고 굴르기를 하고 또 나중에 또 개수기로 씌고 뭐 이렇게 뭐 이쪽 저쪽 얼마나 많은 손을 타고 일단 투표할 때는 다들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다 접어 넣거든요. 접어 넣으면 접은 자국이 있으니 접은 자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가짜지. 이거는 상식 아니에요? 이거 전부 이게 무슨 진짜 투표제요? 그러니까 가짜 투표지를 다 갖다 놓고 그걸 숫자를 세우는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맞아요. 이 가짜 투표지면 이 기표도 다 가짜로 찍었을 거 아니에요? 네. 가짜로 했으면 저 맘대로 숫자 맞춰 놓은 걸 그걸 가지고 뭐 숫자가 뭐 몇 표 차이가 난들 이거는 누가 몇 표 받은지 진짜 투표지를 씌워봐야 아는 그렇죠. 거지. 네. 우리는 진짜 투표한 결과가 조작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예, 우리가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가짜 투표지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이런 걸 가지고 국민을 속이려 그러면 누가 속나요 이거? 국민들이 막 애들도 알 건데. 빳빳한 네. 신권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놀라운 게 이건 민경우 의원 지역구만 이게 발견된 게 아니잖아요. 네네. 지난번에 보존 처분인가? 왜 선거 무효 소송하기 위해서 각 백 몇십 군데 그 무효 소송 제기하면서 보존 처분을 다 했잖아요. 그때 보존 처분했는데 열어보니까 이런 것들이 박스에서 팍팍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의심은 했는데 지금 이번에 열고 보니까 전부 다 이러니까 야 이번 선거는 전국적으로 다 조작된 거다. 그러니까 네. 유시민이가 63대 3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200 음. 더불어민주당이 뭐 180석을 맞아요. 확보를 해놨다. 선거도 하기 전에. 선거도 하기 전에.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우리가 의심할 만한 단서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 네, 사람들이 결과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투표함을 딱 까보니까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 그리고 네. 걔네들이 진짜로 183석을 받고 나서도 아무도 기뻐하는 표정이 없었던 거. 뻣뻣한 무표정. 그죠? 그거 예, 그 이낙연 예, 예. 이낙연 대표가 당시 대표인지 예, 예. 우리가 이렇게 조용하라고 표정 관리하라고 이런 장면이 그 나와서 그게 이제 부정선거의 증거다 하고 우리 민경우 의원이 주장한 적이 있어요. 예. 이미 네. 그들은 결과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 자체를 자기들이 그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모르잖아요. 국가 일이 큰 규모에서 어떻게 네. 돌아갔는지는 이걸 진짜로 실제로 실행한 사람들 그것도 윗선에서 알 거 아니에요. 우리는 추측하는 거죠. 추측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번 이 투표지는 가짜다. 이게 어디 진짜냐? 어디 바람 하나도 들어가는 구석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4월 15일 날 투표를 했고 보관을 일단은 6개월 이상을 해야 되죠. 원 투표지를. 그렇죠. 선거 재판 끝날 때까지는. 네, 재판 끝날 때까지 네.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미리 그 선거를 소송을 걸은 상태에도 폐기를 먼저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말이 안 돼. 그거 폐기고 뭐고 진짜를 갖다 보여줘야지. 가짜를 그럼요. 보여주고 네. 재판하는데 이런 네. 이거는 큰일 날 하면 큰일 낸 거야. 가짜를 보여주고도 네. 민경우 의원이 150표가 더 넘었다는 참 아니 어이없는. 국민들은 그 법 쪼잔한 거 하나씩 지키느라고 얼마나 네. 노력을 해. 우리 이번에 방역법도 네. 불합리한 점이 많잖아요. 네. 많은데도 우리 교회 그 적어도 성도가 수천 명 되거든요. 네. 그 교회에서 그걸 다 지켜요. 하는 대로 다 해요. 콘서트장 네. 5,000명 가능, 교회는 비대면. 그러니까 그 커피숍에서 만약에 강남점에서 스타벅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근데 다른 점포는 영업을 하잖아요. 근데 전 점포를 정지를 시켜버리면 완전 들고 일어날 일인데 교회는 그렇게 해도 들고 일어나는 사람만 들고 일어나고. 네. 아니 이제 우리 교회니까 어쨌든 사회 제도에 이제 순복하라는 그 성경의 말씀도 있고 네. 또 그래야 질서가 유지되고 그러니까 사회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제 그거는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그런 소소한 것도 다 지키도록 노력하잖아요. 전 국민이 수천만 국민이. 근데 이게 위에 이게 공직자들 자기네들이 국민이 뽑아준
그 위임받은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선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정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개표를 했을 때 좀 부풀어 오르는 그런 구겨져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신권이 돈 새로 나온 것처럼 빳빳하게. 이거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판사님이 예, 그때 이제 재검표한테 요렇게 보고 하더라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 전 표를 다 씌웠거든요. 예. 씌웠는데 이거 앞뒤 이거 무슨 어디 손 하나 탄 자국도 없고 이 표가 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예? 이 초등학생들한테 보여주면 이걸 초등학생들이 예. 이거 믿을까요, 이거? 그래요. 1년 동안 이렇게 쫙 펴졌다. 다리미질을 해서. 다리미질 해도 안 그게 되잖아요. 자국이 남아. 안 돼. 예. 아, 진짜. 그리고 이렇게 이거 속이는 건 아직 너무 대범하지 않아요? 너무 국민들한테 너무 무모하게 이걸 믿으라고 하고 들이밀고 그럼 안 믿으면 어쩌려는 거야? 그 언론에서는 아무 이상 없었다 이렇게 방송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상이 없는 언론은 한 명도 들어와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못 들어오게 했는데. 예. 그날 그래서 아침 시작할 때 사진만 와르륵 찍고 그것도 한 10명만 왔어요, 기자들. 딱 뽑힌 기자들 10명 와서 시작할 때 얼굴 사진만 저 멀리 전경 사진만 찍고 다 나갔는데 저들이 어떻게 알아? 그리고 우리 다들 이게 긴가민가 하는데 무슨 뭐 유무효표 감정해봐야 알지. 그리고 감정 하나 안 하나 나는 이것만 가지고도 예. 적어도 국민들은 당신네들이 뭐 어떻게 감정 결과를 내고 판결을 어떻게 내도 이걸 진짜라고 안 믿는다. 그러니까 나 적어도 저는 못 믿는다. 이 예. 부정의 숫자보다는 단 한 건이라도 네. 부정 사례가 나오면 그거는 선거 자체가 무효인 부정선거인 거죠. 그렇죠. 부정선거인데 이거는 전부 다 이렇게 조작을 했으니 이걸 이제 앞으로는 선거를 누가 믿고 이런 걸 선거를 하겠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도장을 이런 걸 찍어놓고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가 쿡 찍은 것 같아. 이런 도장이 이게 뭐 수백 장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거 전부 가짜잖아요. 이걸 가지고 믿으라 그러면 안 믿으라 이제 우리가 이게 맞지 가짜가 맞지 누가 이걸 진짜라 그래.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제 밤새 현장에 보니까 이걸 증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현장에 안 계신 분들이 이제 언론이라든지 뭐 나온 분들, 그렇죠. 유튜브라든지 이 간간히 적혀 있는 건 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경험이 다르잖아요. 경험이 달라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긴가면 저도 밤새 동안 이게 뭐야, 이게 진짜야 가짜야. 밤새 그렇게 고민했다니까요. 고민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다른 사진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가짜지 이게 뭐 진짜야. 그 애초에 그 이제 6.28이 딱 끝나고 나서요. 네네. 그 어느 이제 그 유튜버님이 그 동영상을 요청을 했어요. 원본을.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목적이 뭐였냐면 그 QR 코드에 중점을 두고 그래서 QR 코드에 좀 만일에 이제 그러면 그 유튜브에 올려진 동영상을 써라 그랬더니까 이게 동영상에 올라가는 순간 유튜브에 올라가는 순간 이게 해상도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보려고 했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날에 QR 코드 문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QR 코드는 이제 디지털이니까 사후에 맞춰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완벽하게 다 맞춰놨더라고. 맞춰놓으니까 그쪽에서 우리 허를 찌른 거죠. 우리 계속 QR 코드. 물론 QR 코드 가지고 조작이 쉽죠. 왜 모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네. 틀림없이 그거 가지고 뭔가 조작을 했을 건데 그거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조작했는지 방법도 모르고 또 그렇게 맞추니까 또 이게 틀렸다 맞았다 할 방법이 없는 게 QR 코드는 아까 보시다시피 모양이 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이 우리가 뭐 찍힌 이건 숫자만 가지고. 왜 그 보는 모양을 거지. 뭐 예. 이게 진짜 가짜라고 뭐 얘기할 방법이 없잖아. 또 진짜가 뭔지 모르니까 비교 분석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투표지는 뭐 어쨌든 이게 드러나니까 이게 다행이지. 그죠? 이거는 쉽잖아요. 일단 하나도 이게 전체가 다 이렇다면 그건 누구나 봐도 그거는 가짜라고 하지. 예?
그리고 설마 이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속이라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이 전체를, 이거 뭐야.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안 내놓는 거고 네. 선관위에서 계속 없애려고 했던 거고 묻어버리려고. 이제 선관위에 이 관여했던 실수를 했던 간에 여기 한 사람도 이제 앞으로 걱정 퇴직금도 이제 못 받는 거예요. 파면되는 거예요. 왜냐면 불법을 하면 안 되죠. 네네. 근데 저기 뭐 한간에 들리기로는 그 선관위에서 뭐 자기들 그 직원들 보험을 들어줬다고. 아, 이제 들어주려고 예산 올렸다가 잘렸다고 작년에 뭐 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아, 그거는 뭐 잘렸어요? 모르겠, 그 경위는 모르겠는데 그게 만약 이런 불법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진짜 그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라고 세금 내고 아유 세금을 얼마나 열심히 잘 내요. 네. 요거 보세요. 이것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그러네요. 그죠? 이건 누가 찍으면 이렇게 되는 게 있나? 기표할 때 도자기 얼마나 선명하게 잘 찍혀, 그죠? 이 인자 같은 경우는 네. 진짜 그거는 네? 거의 작기 때문에 조그만하기 때문에 힘이 균일하게 들어가는데 그쵸, 되게 우리 너무 선명하게 잘 찍히잖아요. 예, 기표인 우리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선관위에서 네. 양심 선언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미국에는 지금 개표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양심 선언을 해서 나왔다고. 맞아요. 도미니언 그 기계. 예.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우리 이렇게 뭐 이중으로 찍겠네. 아니 이렇게 찍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찍으려고 그렇게 그러면 안 못 찍는 찍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트컵으로 찍는데 이렇게 되나요? 아니 이런 거는 무효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거 굉장히 많이 발견됐어요. 내가 밤새 나는 이제 한 자리에만 있었거든요. 이제 한 자리에만 있었는데 이거 봐. 이런 거. 응? 이게 내 앞에 있는 것만 이래요. 이거는 마침 또 민경hu번 폈어요. 아니 누구 표든 간에 가짜를 갖다 숫자만 맞춰놓으면 누가 한 개 더 마음 커졌고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 6.28 이후에 에서 이제 현재까지 그 진행 과정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 6.28. 이 연수을에만. 네. 연수을 사실 6.28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분수령이잖아, 그죠? 분수령인데 이제 그 이전에는 사실은 이걸 투표하면 도대체 투표지가 어떻게 들어앉아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숫자를 봤을 때는 도저히 못 맞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세 사람이 똑같이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사전 투표는 비율을 딱 정해가 놨잖아요. 그죠? 관내. 그러니까 관내 구분하시죠. 이번에 보니까 관내 투표지는 한 3박스밖에 안 되고 관내 투표지는 한 12박스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각 동마다 하나씩 관내 투표소가 있잖아요. 그럼 숫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숫자도 그러니까 관내 투표지는 한 12,000~13,000표, 관외가 참 우편 투표. 그 관내는 우편으로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그게 이제 우체국 통해가지고 오는 게 관외거든요. 관내는 이제 자기 동사무소. 제가 예전에 하기일동 주민인데 하기일동 사무소에 가서 사전 투표하면 거기 매 투표한 날처럼 똑같이 다만 투표지만 다르잖아요. 하나는 아까 QR 코드 찍힌 게 사전 투표지예요. 이제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투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표하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한 사나흘 이제 보관했다가 개표할 때 다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자리에 다 같이 까는 거잖아요. 까는 건데 그래서 근데 두 개가 비율이 똑같아. 세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정일영은 한 60%, 민경훈은 한 40%, 이정민은 한 15%. 그 세 사람 사이에 비율이 똑같아요. 소수점 두 자리까지. 그 관외하고 관내하고 똑같아.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이 현실 세계에서는 그게 조작이 아니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제 투표지는 맞추기가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럼 이게 뭔가 이 조작 방법을 어떻게 했냐. 개편 날 뭐 이렇게 막 전산으로 하고 분류기를 통해 가지고 뭐 이쪽에 5장 들어갈 때 이쪽에 한 장씩 빼먹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가진 상상을 다 하고 그 조작하는 게 아마 QR 코드를 가지고 조작했을 거다. QR 코드를 조작을 하면 그렇잖아요. QR 코드에 따라서 뭐 몇 편을 이쪽으로 주고 몇 편은 이쪽으로 줘가지고 비율을 맞췄을 거다. 하면 QR 코드를 스캔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이 찍는 게 서로 숫자가 다를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 맞춰놨더라고요. 맞춰놨는데 이제 근데 맞춰놨는데 보니까 저게 표가 가짜인 거야. 제 눈에는. 표가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를 찌른 거지. 그쪽에는 계속 QR코드가 들어가고 표 숫자가 다르려고 상상을 하고 재검표 하자고 했는데 QR코드를 다 전체를 다 해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이제 뭐 QR코드 문제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언론에서 보지도 않고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보니까 가짜 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선거가 부정이라고 사실은 이제 그 자리에서 우리 100여 명 되는 대법관들하고 판사들, 법원 직원들, 또 우리 변호사들, 또 뭐 참관인들도 많이 갔거든요. 이번에 미디어 여행님도 들어가고 조슈아 거기도 들어가고 또 뭐 많이 들어갔어요. 또 기독자유당 거기 선거하는 변호사님들도 이번 특별히 여러 명이 한 10여 명 이상 들어왔어요. 그 다 봤으니까 그리고 또 현장에 이상한 투표지가 너무 많이 발견. 배춧잎 투표지라고 저도 봤거든요. 투표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파란데 보니까 비례 대표 투표지라고 또 이렇게 찍혀 있어. 이거 이자 지역구 민경 의원 투표지인데 그러면 지역구 투표지 비례대표라고 찍히고 근데 이건 사전 투표지라서 프린트 해가지고 한 장씩 뽑아져 나오는데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보셨듯이 도장이 이상한 게 찍힌 게 수백 장이 그 왜 도장이 시뻘겋게 찍혔잖아요. 네네. 그걸 일장기 투표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사전 투표지인데 옆구리가 이렇게 절치선이 있어. 잘려 나갔어. 조각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 그날 새벽에 막 페북에 올려가지고 그것도 히트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롤 용지라고 이렇게 둥그리 감긴 용지가 이렇게 탁탁 한 장씩 나오는 거 사전 투표 용지는. 그런데 그거는 옆에 이렇게 이런 자국 이건 재단 자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쇄를 다량으로 해가지고 칼로 이렇게 하면 이런 끄트머리가 남는데요. 그리고 풀도 발견됐어. 재단 풀이라고. 왜 여기 이 본드 같은 거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이거 여기다 풀을 발라 여기다 이제 풀 발라 한 장씩 떼잖아요. 네. 그러느라고 풀을 발라 놓은 거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전 투표지에서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이다. 이거는 뭐 우리가 나는 볼 때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런 거는 사실 하나의 그 소소한 건데도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게 이제 그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조작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보니까 전부 다 가짜 투표지인데. 그 배춧잎 투표지에 대해서 선관위 측 해명은 뭐예요? 아직 해명을 제대로 못 내놓고 아니,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 자리는 뭐 말을 못 하죠. 뭐 그냥 다들 놀리. 그것도 판사님이 발견했어. 우리 변호사들이 발견한 게 아니라 그 담당하는 그분 아마 부장 판사님일 거예요. 대법원에서 재판 연구관으로 일하는 여자 부장 판사님이 그걸 찾아가지고 막 사진도 못 찍게 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이건 내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분위기가 그죠? 너무 이상하잖아. 그런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도 뭐 그걸 숫자가 뭐 몇 개 뭐 이렇게 차이가 없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날 어쨌든 그걸 그동안 우리가 막 1년 동안 소송하고 막 시위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잖아요. 이번에도 기성 언론들 한 군데도 관심이 없어, 그죠? 아직까지도. 네, 이런 많은 일들이 발견이 되고 뭐 유튜버지만 그래도 수십만 독자들인 유튜버들이 계속 막 사진 보여주고 이번에는 황교안 대표님도 이제 부정선거라고 이제 그렇게 본인이 증거가 있으니 그분 신중하신 분이라서 그동안 이제 합증이 없으니까 이제 가만히 계셨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엔 628로 해가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 대권 주자시잖아요. 자기 말에 책임이 지는 분인데 그분이 부정선거 조사해야 된다,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저는 이 변호사고 여기 이제 처음부터 뭐 통계가 이상하니까 부정선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물증이 나온 거예요. 물증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 4.15 선거는 적어도 연수울은 이거는 부정선거가 확실하게 드러난 거고 그리고 다른 데도 이런 투표지가 많이 보였으니까 전반적으로 다 조작됐다고 보거든요. 보고
이제 어쨌든 이게 소송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나와야 되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무효라고 판결이 돼야 되는 그건 법적인 절차니까 당연히 대법원에서는 무효 판결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하고 또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제 발견한 게 진짜 사전 투표 그거는 이 조작을 해도 아무도 관리가 안 되는 거라서 뭐 사전 투표는 특별히 우리가 제도를 대폭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이 전자로 이렇게 분류기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분류기는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 현장에서 분류기를 제가 이제 많이 하는데 제가 앞에 놓은 건 계속 작동이 잘 안 돼요. 분류기가 그게 이제 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속 오작동이 되는데 그게 주 내용이 뭐냐면 이 한 포켓에 100장씩 들어가야 되잖아요. 100장씩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막 이렇게 중간중간 이쪽에 98장만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뭐 여기 뭐 20장만 남고 뭐 이쪽 들어가 이런 식으로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그쪽에는 뭐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 뭐 전번에 2장이 있었기 때문에 98장만 들어가고 그래서 100장으로 오인하는 거라고 하는데 근데 뭐 잘 모르겠어요. 난 몰라서 그 자리에 이해는 안 했는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하잖아요. 추측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분류기가 그렇게 오작당한 거 이게 아마 두께가 다른 거 아닌가? 가짜 투표지를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두께가 조금 더 두껍다고 생각을 해요. 그람수가 네, 그람수가 이제 다르다고 이제 그거는 이제 몰라. 진짜 실제로 안 재봤으니까 이제 이게 100g을 쓰게 돼 있는데 이게 150g 들어가면 두께가 다르니까 그러면 100장이 못 들어가는 거죠. 한 포켓에 설정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네. 100g, 어. 100mg 까지만 들어가게 돼 있는데 만약에 150짜리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더 두꺼우니까 한 포켓에 100장만 딱 들어가도록 100ml가 100장이 들어가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데 150ml는 더 두꺼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께가 다르니까 몇 장은 튕겨 나가는 이런. 그리고 예, 저도 이제 출판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종이 150g, 80g, 뭐 이런 100g 이게 만져보면요. 뭐 저기 이렇게 질감이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왜 먼저 한 장씩 넘길 때 이렇게 바닥에 카드처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뭐죠 롤 용지로 사진 투표지는 이렇게 롤로 이렇게 프린트돼 나오니까 내가 볼 때 현장에 그 실제로 개표장에 이렇게 찍은 사진들 보면 훨씬 더 얇아 보이고 더 하얘 보여. 그저 하얗잖아요. 완전 하얗다 그러더라고. A4 용지처럼 완전 하얗대요. 이렇게 투표지가 하얗대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불빛이 그래서 그런지 좀 약간 미색이야. 네. 약간 그 미색을 뭐라 그러나요? 베이지. 베이지. 아이보리. 하여튼 여기 뭐 사진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좀 약간 미색이야. 네. 여기도 보면 이건 이종원 씨 이건데 이건 이제 요거는 이제 물론 뭐 가짜 투표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요런 식으로 하얗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카메라가 다르더라도 하얀 거는 하얀 거고. 그렇죠. 네, 미색은 미색이잖아요. 이렇게 A4 용지처럼 이렇게 하얗대요. 하얀데 또 실제로 다른 데서 이 동영상 찍힌 거 보면 하얗거든요. 근데 거기 조금 미색이야 투표지가 사전 투표지 전부 다. 다시 한번. 근데 그날 이제 조명도에 따라서 네, 조명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계속 그래서 봤거든요. 색깔이 좀 그러네. 네, 약간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 이거는 확신할 수 없는 거라서. 이건 이제 A4 용지거든. 이것도 약간 좀 그렇지 않나요? 이거 A4 용지인데. 그래, 하여튼 그래서 6.28은 하나의 분수령이다. 부정선거라는 게 이제 밝히 적어도 연수는 확실하게 부정선거다. 왜냐면 현장에 증거를 부정선거 아니라는 투표지를 갈아치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리고 또 하나는 원본 이미지를 보관을 안 한다고 답변했고 그 현장에서 아주 당당하게
예, 당당할 게 아니지. 그거는 창피한 거고, 그거는 당당하게 자신들이 자기네들이 원본 이미지를 보관할 의무가 있죠. 공무원들이. 근데 그것 보관 안 한 거고, 또, 투표지를 뭐 바꿔치기 하고. 근데 난 이제 놀란 게 선관위가 이렇게까지 하고 대법관들 앞에, 우리 변호사들 앞에, 그걸 내놓는 게 너무, 저 사람들 무슨 배짱으로 저러지? 사형감인데. 예? 사형감. 우리는 이제 사약감을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거 만만치 않잖아요. 예, 국가 빨리. 권력이 예. 뒤에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계획이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이 선거를 물론 이제 의석을 많이 해가지고 법을 바꾸고 뭐 헌법을 개정하고 이런 의도는 우리 그동안 얘기는 했잖아요. 네. 얘기는 했는데 너무 이렇게 부정이 드러났는데도 너무 당당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뭔가 또 일을 아마 저지렀거나 아마 이미 자기네들은 대한민국을 장악했다고 예. 생각을 하는 건가? 좀 그래서 그런 점은 그래도 뭐 우리는 사실 다수 국민들은 이런 불법을 용인을 하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이 우리가 그 권력자들이 국민들을 많이 속이고 부정을 하고도 숨기려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사실 그렇게 심성 자체가 그렇게 불리와 불법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봐주고 뭐 이렇게 하는 국민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역사도 보면 뭐 3.15 그저 4.19 혁명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역사가 법 받고 이런 건 다 불의에 대한 그런 전쟁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힘을 받았어요. 그 6.28 재검표 후에 이제 다들 증거를 보고 우리는 이제 확신을 가지니까 우리 하는 일이 정당하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거고 그 또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 또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걸로 생각이 돼서 참 감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럼 네. 그러면은 이달에 그 청주 재검표 말고도 한 두세 건이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하나가 이제 박용찬 그 영등포을 그 전에 MBC 앵커 하신 분 그분 후보 박용찬 후보의 재검표가 8월 30일로 그거는 연기가 될까요? 네, 그건 아직 연기됐다는 얘기가 없고 거기는 이제 저기 남부지방법원 그 영등포 거기서 이제 할 예정이고 그것도 이제 시간이 임박하면 또 이번처럼 근데 이번에는 사실 이제 바이러스 그저 코로나 물론 뭐 그게 꼭 그거 아니더라도 진행할 수는 있는데 어차피 핑계는 되잖아요. 예, 감염이 뭐 이렇게 많다는데 확산이 된다고 뭐 이 2명씩밖에 못 만나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거기 우리가 이번에 재검표할 때도 한 100여 명이 그 회의실에 있으니까 사실은 뭐 서로 감염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24시간 그냥 같이 부대끼면서 있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핑계거리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핑계거리를 만들어준 거는 또 정부에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모든 일을 다 그렇게 더 얘기를 너무 그것도 너무 일방적이라서 검사자 수의 0.7%인가 밖에 안 된대요. 그 코로나가. 그렇죠. 네, 참 희한한 게 네. 저 이제 기자회견 때마다 가보면 경찰들은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네. 그 자기들은 그냥 그 코로나가 그냥 의무적으로 비켜가나 봐. 그 자기들은 아무 상관없대 그냥. 그러면서 이 국민들한테는 코로나 타령하고 그렇죠. 너무 불합리하게 뭐 사회적 거리 타령하고 그것도 그러지만 우리 개인 정보를 전부 다 이거 QR 코드를 다 찍잖아요. 가는 곳마다. 이번에도 우리 투표지에다 QR 코드 넣었는데 거기 무슨 정보가 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QR 코드 찍으면 그 중앙 컴퓨터 서버에 맞아요. 자료가 다 집중해. 나는 내가 며칠 날은 어디가 밥 먹고 이게 다 찍혀 있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고 그 사람의 일정이 다 노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인 신상을 다 알게 되고 특히 이번에 이제 내가 이건 추측인데 어쨌든 그 이미지 파일을 저장을 하잖아요. QR 코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누가 찍은지 이제 연결이 되면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부도 전산으로 다 통합돼 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저번 사전 투표한 사람은 전 국민의 그것도 한 뭐 1,000만 명 이상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 찍은 걸 이 컴퓨터니까 쉽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예? 그것도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생각 뭐 하는 것까지 다 알고 관리한다고 통제하고 이거는 진짜 민주주의 사회에 개인의 인권이 존중된 사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은 이미 아마 뭐 통제. 이렇게 저기 CC 카메라 네네. 전부 다 설치해놓고 사람 눈빛으로도. 지나가는 이 안면 인식 기술로 네. 해가지고 저 사람이 누군지 이름이 거기 다 뜬다고. 그러니까 앞면 눈동자로만 해도 네. 다 그게 감식이 되고 좀 있으면 이제 베리칩이 나와서 어. 지금 우리는 산골짜기 들어가야 돼요. 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그러니까. 그 짐승의 숫자를 예, 666이라 그러고 숫자를 다 부여를 해가지고 예, 그 숫자를 받은 사람만 매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 그거는 성경이 써진 게 그죠 신약이라 해도 한 2000년 됐잖아요. 그렇죠. 2000년 넘었죠. 2000년 됐는데 그때 지금 이 디지털 문명 더군다나 이런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런 때를 그걸 이제 그때 아마 성경에 예언이 돼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요. 7번째 봉인지가 지금 뜯어지느냐 마느냐의 시기라 그러더라고요. 네, 엊그저께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우리 집사님한테. 네. 글자가 확 지나갔다고. 저 얘기예요?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여기서 해야 되나? 여기서 방송 중에. 근데 딱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머지않아 성경책이 금서가 될 거다. 라는 거하고 지금 여기 합리하지 못하는 그 목회자들은 치리를 받을 것이다 하는 두 가지가 두려운 엄청 무서운 거죠. 엄청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이번 8.15가 아마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얘네들이 8.15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더 압박을 할 수 있고 항복할 수도 있고. 무조건 막아내라 그랬거든요. 저기 문재인이가 이번에 못하게 무조건 막아내라. 작년하고 똑같을 거예요. 경찰 차벽 쓸 거고. 경찰청장도 무조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8.15를 막겠다 이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뭐 사랑제일교회나 뭐 이제 심화부 목사님 교회나 뭐 그 다 그런 것처럼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잠잠히 영상 예배드리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일단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대면 예배라고는 성경 말씀이 아예 없고 일단은 나와서 외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칠까봐 피해될까봐 저기 김해 소년보 목사님 다 들고 일어나서 외치잖아요. 그렇게 외쳐야 되는데 잠잠한 교회들을 아마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아침에 그 방송 설교 듣는데 그 군포 제일교회 태진 목사님 거기도 찬양대 다 하고 우리 예배 다 드렸다. 두려워하는 것도 죄로 나와 있죠. 그렇죠. 성경 말씀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훨씬 많잖아요. 네네. 많다고 그 사도행전에 이성안의 성중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많으니까 여기는 요만큼 쪼무레기 그것도 또 범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불법한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야 되지. 우리가 두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성령을 받으면 일단 담대함을 주는데 그 담대함을 들고 나와서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도 처음에 그렇게 했대요. 교회를 핍박을 하면 교회에서 들고 일어날 거다 그랬는데 들고 일어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아싸 잘 됐다. 그래서 4차를 바로 밀고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4차가 될 게 아닌데 코로나. 근데 쟤들도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보니까 된다 싶지만 이미 하면 뭐 자기네들 발가벗겨졌는데 이런 사기고 발가벗겨 저 국회가 가짜 국회. 그러니까 발가벗겨졌는데 국민들이 TV만 보니까 그저 속고 있는 거라서 그게 얼마나 속이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애초에 이제 교회를 핍박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울 때 교회에서 반발이 심할 거다 해가지고
차선책까지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딱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의외로 자기들 하자는 대로 고분고분 잘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차선책을 준비했던 걸 아예 그냥 폐기 처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또 하나님께서 예. 그냥 이제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때가 되셔가지고,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점도 많잖아요. 우리가 나태하고 우리가 사실 경제적으로 뭐 얼마나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짧은 그럼요. 기간에 우리나라처럼 복 받은 백성들이 어디 하나님의 있어요. 은혜죠. 네, 그렇게 교회도 또 얼마나 부흥을 했어요. 그럼요. 엄청 부흥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또 이렇게 회개하고 각성하고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우리가 네. 이번에 대권 후보들 보세요. 그 대단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후보들이 없었잖아요, 그동안. 없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서서 정말 그분들 다 이제 사명감으로, 그 황교안 대표님도 사실 그분이 그동안 얼마나 이제 자기가 낙심이 됐겠어, 그죠? 낙심이 되고 작년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다시 나온 거는 뭔가 이 나라에 누구든지 지도자 되는 분들이 누구든지 이제 자기가 어쨌든 자기 희생이고 뭐 이렇게 해서 각오하고 다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일에 우리 민경욱 의원도, 그분도 이제 기독교인이시다, 그죠? 그분도 내가 첫날 처음 만난 날 이제 같이 이제 인천으로 오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 부정선거 이걸 이제 이렇게 드러내셔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회복시키는 같다 이랬더니, 나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믿는 분이면 나중에 이제 그때 이제 작년에 5월 1일 날 여기 송도에서, 송도 웰카운티 강당에서 그때 우리 했었거든요. 설명회, 부정선거 설명회. 그거 할 때 보더니 내가 아는 권사님 거기 계셔. 여기 왜 오셨어요? 했더니 자기 교회 그 어머님이 자기 교회 권사님이래요. 그래서 돕고 있다고. 그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용기를 내시고 그런 분들이 앞장서시고 하니까 이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부정이 이렇게 왕창 드러났는데 우리는 이제 뭐 실망할 게 아니라 정말 이 혼란을 이제 딛고 일어서고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 또 쓰임 받는 나라 되리라고 생각돼요. 아멘. 그러면 앞으로 그 진행 과정은 지금 현재까지 아시는 대로. 네. 그날 재검표 현장에서 이제 대법관들이 이제 그때 숫자는 이제 그렇게 다 세워가지고 뭐 윤무협표 이제 새로 거기서 다시 검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해가지고 발표한 게 민경욱 의원이 이제 그 정일영 의원하고 표차가 한 290표 정도가 이제 간격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의미보다도 이제 그때 한 100 몇십 장 투표지를 감정하기 위해 가지고 다시 그 배춧잎 투표지도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고 뭐 도장 이상한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빳빳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감정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다 이렇게 별도로 보관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주점 중에 하나가 사전 투표지는 다 프린트 해가지고 한 장씩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대량으로 인쇄됐다는 이제 관찰이 있고 또 그게 상당히 유력하거든요. 그게 인쇄됐다는 사실은 뭐 그거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 감정할 거예요. 감정하고 또 이 규격이 다른지 이 100g짜리인데 만약 150g짜리 용지를 썼다 그러면 그것도 가짜 투표지가 증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하는 거는 이제 더 정확하게 왜냐면 대법관들도 그런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하시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이제 뭐 염려할 거 없을 거. 다만 이제 감정인이 얼마나 정직한 분이 그걸 잘 제대로 감정해 주느냐. 그렇죠. 그게 중요하고. 뭐 제가 볼 때는 뭐 감정 하나 안 하나 전부 다 가짜 투표지니까 이건 난 진짜라고 뭐 누가 얘기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감정인은 그러면 대법원에서 지명하시나요? 이제 우리 보고 누구를 추천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래도 그 중에서 뭔가 우리가 믿을 만한 그 교수님을 추천을 했어요. 경험도 있으시고 그 분야에 이제 전문적이신. 그 오늘 아침에
뵙고 오신 분이 그분 상황은 어때요? 아, 이정원 네네. 씨. 아, 이정원 씨는 이제 그분은 제가 작년에 그 투표지 6매 네. 그걸 이제 그때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이 5월 11일 날 네. 국회에서 국민주권 회복대회를 또 했었거든요. 음. 그때 하면서 이제 막 그때 이제 부정선거의 증거를 폭로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가지고 나온 투표지 6매. 네. 이게 뭐냐면 자녀 투표지라고 투표인들이 투표 안 한 투표지를 이제 그 남은 게 있잖아요. 네네. 남은 게 개표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개표장에 그 투표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섞이면 가짜 투표지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투표 안 한 자녀 투표지 6장이 개표장에서 나왔다 하고 이걸 폭로를 했는데 구리시 선관위원회에서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뭐 이거 자기네들 어디 봉투에 있던 걸 누가 가지고 나가서 민경욱 의원 손에 들어간 거다, 누가 절도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 의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5월 22일인가 23일 날 이제 제가 이제 그걸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상자는 공익 제보자다. 부정선거의 증거를 가지고 나와서 민경욱 의원한테 전달한 거다. 그래서 민경욱 의원하고 성명불상의 그 공익 제보자 그분이 이정원 씨거든요. 네. 두 분이 고발을 하면 대검찰청에 이제 고발장을 내고 투표지 6장하고 그 당시에 막 어디 그 분쇄된 거 있잖아요. 투표지 막 네네. 갈아치운 거. 네. 거기 보면 키표인이 찍힌 것도 있어요. 그거하고 같이 대검찰청에 증거로 다 제출을 했었어요. 제출을 했더니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민경욱 의원을 조사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맞고소를 했고. 예, 그 의정부 경찰서에다가 조사 의뢰를 아마 미리 해놨던 거예요. 해놓고 민경욱 의원을 들어와 조사받으라는데 우리는 오히려 고발을 하면서 증거를 대검찰청에 갖다 줬거든요. 갖다 줬는데 그 후에 이제 막 조사를 받고 서양기 목사님, 또 김철영 회장님 막 압수수색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신원을 드러낸 거예요. 자기가 이제 사실 숨어 있어도 되는데, 근데 드러내가지고 기자회견하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거기에 가서 현장에서 그 투표지가 색깔이 다른 게 2가지가 있더라. 그 연두색 투표지가 한 색깔이어야 되는데 똑같은 투표하면 2가지 나오면 이건 부정선거다. 그걸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현장에 있던 이제 자체 투표지를 누가 주는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민경욱 의원한테 제보를 한 거거든요. 공익 제보자 나 그래가 떳떳하다 했는데 이제 그 의정부 지검에서 이분을 구속을 해버렸어요. 구속을 한 이유가 이분 그 투표지에서 이분이 봉투를 찍고 투표지 6장을 꺼내가지고 가가지고 절도해가지고 갖다 전달해줬다. CCTV도 없는데. CCTV 안 찍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훔치는 걸 안 찍혔는데도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그 왜 증거가 뭐냐 했더니 봉투에 이 사람이 DNA가 나왔대요. DNA가 나온 게 뭐가 있어? DNA가 안 찍혔는데요? 네, 그래서 DNA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긴가민가 했죠. 그래도 뭐 대검찰청에서 분석해가지고 DNA 나왔다는데 근데 나중에 그 증거물을 제시를 하는데 증거물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 종이에는 DNA가 종이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이런 예. 반질반질을 한다든가 뭐 이러면은 그 사람의 저기 울퉁불퉁하거나 이러면은 까칠까칠하면 이렇게 예. 그 사람의 그 무슨 흔적 그 부스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끼를 수가 있는데 종이에는 DNA가 안 잡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뭐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뭐 검찰에서 그게 뭐 투표용지가 아주 고급 용지도 아니고 지문도 아니고 종이에 봉투 그러니까 봉투가 일반 그냥 누런 봉투일 거 아니에요. 누런 봉투예요. 서류 봉투. 여기 누런 서류 봉투거든요. 여기 있나?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봉투에서 이종원 씨 DNA를 채취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그 봉투를 피부가 벗겨져 나가야 DNA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 그럼 여기 뭐 땀이나 뭐 침이 묻을, 왜냐면 마스크 다 쓰고 있었고, 그 당시에 또 뭐, 여기 땀이 또 땀에도 DNA 못 찾는데요. 땀은 물리, 수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검찰의 주장이. 예, 근데 나중에 알고, 이게 구시 선관위, 이 봉투에 그
자녀 투표지가 들어 있었대요. 6장이. 여기 찢어져 있고 이걸 이제 이종원 씨 처음에는 선관 직원이 자기가 여기서 꺼냈다고 했거든요. 했는데 나중에 말을 바꿨어. 자기 다른 거 같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종원 씨가 여기서 꺼내간 걸로 이제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 선관위 그 입을 맞췄구만. 그렇죠. 맞췄죠. 나중에 맞췄어요. 근데 나중에 감정서에 보니까 여기서 DNA가 나왔대요. 느닷없이. 봉투, 예, 근데 봉투가 다르지 틀리는데. 않냐. 봉투가 이거는 이거 봉투가 왜 이런 왜 당도 안 시커먼냐. 예. 그리고 색깔도 다르지 않냐. 그리고 모양도 다르다. 이거는 얇은 봉투 같아요. 소리 봉투 같다. 그랬더니 그걸 이거 보세요. 그리고 무슨 봉투가 이렇게 다 태워 먹었냐. 이거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봉투를 우리가 원본을 보자. 우리 항소심 법정에서 봉투를 그럼 원본을 제시를 해라. 증거물이니까. 증거물 원본 원래 보게 돼 있거든요. 제시를 하게 되는데 검사가 안 가지고 나와요. 안 가지고 나오고 안 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저걸 해서 우리는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주장을 했더니 이제 나중에 끝까지 안 보여주더라고요. 안 보여주고는 뭐라고 하면 그러고는 이제 그 항소심 법정에서 유죄로 판결을 해버렸어요. 이게 이종원 씨가 그 당시에 발견한 거거든요. 이거 비례대표 투표지가 둘 다 QR코드인 사전투표지인데 색깔이 두 가지 종류예요. 그리고 이거나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의정부 지검에서 조사를 한 거는 뭐 프린트를 하다가 잉크가 떨어지면 뭐 이렇다고 나오는데 잉크가 떨어지면 몇 장 하고는 중단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은 게 이렇게 다량 나온 거는 이건 가짜라고 보는 게 더 상식적이거든요. 이걸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을 하고 현장에서 선관위원장한테도 고발을 했는데 선관위원장이 그냥 지켜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묵살이 되니까 자기 투표지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여기 부정선거가 있었다 하고.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이 투표지도 막 이게 지문 감식하려고 이렇게 한가 봐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항소심에서 그 유죄를 해가지고 기가 막히다. 그래서 상고를 해놓고 근데 최근에 어떤 걸 우리가 발견했냐면 저걸 발견했어요. 그 이분이 저거야 그 뭐지 그 불이 났었대요. 네네. 예. 화재가 났었대요. 그 대검내 그 감시관 센터에. 근데 화재가 났으면 화재가 났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있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게 보도를 이제 이걸 최근에 알은 거예요. 최근에 진짜 며칠 전에 7월 29일, 8월 1일인가? 그때 이 작년 5월 19일 날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화재가 났다고 이 법률신문에 보도된 걸 최근에 이제 누가 정보를 줘가지고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날짜를 따지면 바로 5월 15일 날 아까 그 봉투 누런 봉투를 검사가 압수를 했으니까 5월 19일 날 이제 화재를 났다는데 화재의 원인 모르겠는데 적어도 검사는 항소심 재판 실형 1년 6개월 1년 깎였거든. 1심에서 2년 6개월서 그래도 유죄를 줬다는 우리 굉장히 유감인데 이걸 얘기를 안 해줘요. 불이 난 걸 얘기도 안 하고 법원에서는 실물도 안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불난 봉투에서 그러면 본인의 DNA를 찾았다. 그건 나는 항상 여기다 또 막 분말 소화기로 막 불 끄느라고 소화기까지 뿌렸더니 분말 소화기도 수분이 묻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죠. 수분하고 뭐 비누거품 같은 뭐 이런 거 같이 그럼 그걸 가지고 불 끄는데 사용하면 거기서 DNA를 어떻게 찾아? 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뭐야 도대체? 우리가 진짜 공산주의에서 이거 보세요. 이게 이번에 막 거기서 뭐 설명하느라고 이 봉투 앞면 뒷 이렇게 태워 먹은 걸 가지고 증거라고 내밀고 사람을 징역을 1년 6개월이나 실형을 줘요. 봉투 자체가 전혀 틀리는 봉투인데 봉투가 다르지 않아요? 고의적으로 전혀 화재를 틀리는데. 낸 것 같네. 색깔부터 틀리는데 이 봉투하고 이거하고 같은 그렇죠. 걸로 봐야 돼요. 색깔이 완전히 틀리고 그리고 두께도 좀 달라 보여요. 저는. 이거 뭐야? 이 봉투 찍힌 자국도 다르지 않아요? 여기는 여기가 찍혔다고 하는데 여기는 글자 자체. 여기는 글자가 다 나와 있고. 훼손이 돼 있잖아요. 그죠? 지자가. 근데 여기 지자가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 봉투 뜯긴 흔적이 여기는 훨씬 그냥 구멍이 뻥 났는데 예, 예. 완전 다른 건 다른 걸 가지고 갔다고 하고 그걸 실형을 줘버리면 어떡해. 그러면 적어도 보여줘가지고 갔다는 걸 확신을 시켜줘야죠. 그렇지. 이 두 개가 같아요, 이거. 야. 아까 음. 그 이제 감정 네.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이제 댓글에 응. 감정일은 언제 잡아주나요? 하고 이제 여쭤보시는데 법원에서 이제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결정을 안 하셨어요. 그게 결정되면 이제 감정인 선정해가지고 그쪽에는 이제 우리 감정 비용도 납부해야 되고 이제 감정할 사항을 또 써내야 돼요. 써내면 이제 이거 보세요. 이 두 개가 같나요? 이것도 아까 그거하고 또 다르죠, 그죠? 선관위원회에서 네네. 이거는 여기가 이렇게 찢어졌는데 이 검사가 이제 압수할 때는 이거야. 이 봉투에서 훔쳤다는 거. 요거하고 요것도 또 달라 보여. 그죠? 네. 옆구리가 터졌고 다르네. 여기 위가 터졌잖아요. 아니, 모양 자체가 그러다 다른데. 뭐가 뭔지 진짜가 뭔지 그럼 진짜 이거 봐라 다 똑같지 않냐고 하고 들이밀어가지고 갖고 와야죠. 네, 보여줘야 되는데 또 법원에서 그걸 믿고 유죄 판결을 해줘 이걸. 그럼 여기서 DNA가 어디서 나왔다는 거냐? 여기 지문은 나왔냐? 지문은 못 찾았대요. 아이고, 뭐 지문도 없는데 무슨 DNA는 어떻게 찾아? 지문 찾기가 더 쉽지. DNA가 막 바람처럼 날아다니다가 붙었나? 아니 참. 그 지문이 더 네. 찾기가 쉽지. 네. DNA는 그 말도 안 되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유죄를 주고 실형을 주고 이 사람 공익 제보자잖아요. 그러니까요. 부정선거가 지금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풀어줘야지. 보석도 안 해주고 100세 노인 어머니 자기 혼자 모시는데 아유. 그 어른을. 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세상에 그죠. 눈 가리고 아웅 하나 하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네. 근데 그 동안에 네. 그 저기 보면은 지금 6.28 재검에 이제 인천지검에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전에는 이 검찰에서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점이 저도 의아해요. 그때 왜 우리가 대검에 고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그런 했으면 그럼 적어도 의심하는 부분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적어도 해명을 해줘야 될 거 진위 같아요. 여부를. 예, 대검에 고발했는데 우리 고발인 민경욱 의원을 불러 조사도 한번 안 하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 이런 내용으로 고발했으면 검사가 이정원 씨 구속한 검사가 전화가 와서 아니 고발했으니까 불러 조사해라. 조사도 안 하고 전화로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이제 나 또 화가 나가지고 내질렀거든. 그랬더니 나중에 그 무혐의 처리해버리고 조사도 한번 안 하고 무혐의 처리해버리고 그리고 이종원 씨만 구속해서 실형을 저렇게 살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당하지가 그럼요. 않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검사들이 사실 이거 의심되는 거 보면 자기네들도 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뭐 옛날에 검사 잠깐 했지만 그 검사라 그러면 다들 엘리트고 다들 그 의식이 있고 정의감이 있잖아요. 정의감이 있는데 이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도 이렇게 조사도 안 그러니까 하고 그동안에 많은 증거들이 나왔는데 수많은 이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가지고 4.15는 부정선거라고 외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에서는 요지부동 꼼짝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너무 이상해. 그게 그럼 과연 지금 권력자들 눈치 때문에 그런 건지 진짜로 이 검사들이 사명감이 없는 건지 아니면 너무 무책임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지금 이두봉 검사님이 네. 정말 중요한 책무를 지니고 계신 건데 그렇죠. 책임 좀 잘 네.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지금은 뭐 정권이야 바뀌잖아요. 네. 바뀌고 뭐 건불 10년이라고 하는데 저들이 아무리 머리 쓰고 부정을 해도 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민주 정치가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서 네. 아마 그렇게 뭐 자기네 아무리 술술 써도 안 될 거예요. 뭐 외세의 도움을 받더라 하더라도 네. 그것도 뭐 다 상황이 바뀌잖아, 그죠? 네. 상황이 바뀌니까 그렇게 오래 못 해먹는데 그 나중에를 생각할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역사가 심판할 거고 네. 또 역사가 아니라 당장 구속될지도 몰라요. 우리 지난 정권의 권력자들
구속돼가지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얼마나 억울하게 그러니까. 고초를 겪고 예, 계세요. 예. 그런 식으로 구속된 진짜 불법하고 아유. 직무유기하고 이런 사람은 그거는 당연히 법질서에 의해서 예. 처단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편하다고 자기네들이 숨을 일이 아니고 예.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당당하게 이 정도 증거 나왔으면 자기네들 조사해가지고 해야지.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부정선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되죠. 국민을 위해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국민들께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좀. 하여튼 뭐 국민들이야 저는 뭐 저 나름대로 제가 변호사로서 이제 할 일 하는데 좀 다들 뭐 정말 어려운 때 너무너무 힘들게 고생하시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니까 예. 대한민국 사실 70여 년 만에 이만큼 그럼요. 자리 잡고 또 국민들이 보면 다들 그 지식 수준이나 예. 대단해요. 예. 이번에 미국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 부정선거 그 발표했는데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 군사 맞아요. 전문가들, 뭐 기관들 다 드러났는데도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부정선거 드러냈는데 거의 시민들의 힘으로, 예. 그죠? 예. 유튜버들 또 시민들 막 전문가들 있잖아. IT 전문가들, 예. 뭐 사장님들, 뭐 각계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밝혀냈는데 그 수준이 미국에서 지금 밝혀낸 수준 이상이에요.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예.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저력 있는 국민이고 또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렵고 질서가 무너져 있는데도 나름대로 또 그 산업 전선에서 다들 애쓰고 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 키우고 있고 공부시키고 있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계속 해나가고 다만 이제 이 선거의 부정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세우는데 지도자를 바른 사람을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세우는 게 민주정치잖아요. 네. 그게 다 무너지면 사실은 그 불의한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이렇게 거짓을 하는 걸 우리가 두고 보면 안 되니까 이제는 이제 증거는 분명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심 가지시고 또 이렇게 목소리 낼 때 같이 좀 해주시고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또 목사님들 교회에서는 이 일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불의한 일이 맞다고 믿음이 가지시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같은 목소리를 내주시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댓글 올리신 분 그 질문을 드리고 네. 종료를 할게요. 저기 감정이입을 잡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시한은 없죠? 네, 시한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만일에 이제 지금 요번에 이제 그 청주 재검처럼 이 코로나를 핑계로 계속 연기를 하게 되면은 그 뭐 거기에 대한 플랜 B 같은 거는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기 우리 민경욱 전 의원 측에서나 뭐. 이제 감정에 관한 거는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대법원에서 이제 우리가 감정 의견서를 올렸고 또 선관위원회에다가 그 의견서에 답변하라고 대법원에서 성명을 그러니까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답변할 거고 그러면 또 감정인 선정하고 아마 그 이번에 우리 재판부가 그래도 비교적 참 그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도 잘 인내하고 거의 24시간을 정말 그냥 좀 피곤한데도 다들 끝까지 그 일을 잘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도 재판부를 신뢰하고 왜냐하면 대법관이 되는 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수십 년간 정말 그 분야 법조 그러니까 재판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분들이 대법관으로 되신 거고 그분이 판결하는 건 이제 증거에 의해서 판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증거가 나왔고 그분들도 이걸 보셨으니까 뭐 그렇게 뭐 심중에 다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있으시니까 신뢰하고 또 이렇게 지켜보고 감정은 뭐 우리가 일부러 지연되고 이런 일은 없을 거고 이거는 코로나하고 또 상관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될 거고 적어도 민경욱 의원 이 재판부는 증거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정당하게 이제 다시 재판이 선거 결과가 다시
회복이 되리라고 이제 제대로 바로 잡히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것도 빨리빨리 이제 재검토.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대하잖아요. 지금 내년에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는데 네. 이런 선거 가지고 선거제도 가지고 대통령 선거 무슨 선거인들 그 제대로 된다고 그렇죠. 서로 신뢰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선거제도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고쳐가지고 해야지 뭐 고치지도 않고 계속 뭐 선거 뭐만 한다고 이게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좀 관심 가지시고 또 감정도 너무 우려는 하지 마시고 뭐 우리나라가 기술이나 과학 수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니까 아마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장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두 분한테 내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정보를 다 공개를 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그냥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권원영 변호사님 인터뷰를